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뭐 부모님 찾아뵙거나 아니면 명절 때 좀 뭐 고마운 분들 찾아갈 때 뭘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요새는 뭐 경기도 우리도 좀 팍팍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갑이 가벼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구성으로 지금 삼진제약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 성당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절과 연골, 뼈 건강까지. 사실 저는 제가 먹고 싶어요. 이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건강할 때 먹어야 그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아프신 분들도 이제 드시면은 또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효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가실 때 또 여러분들의 선물 뭐 할지 좀 고민될 때 고급스러운 고가의 제품이지만 아주 저렴하게 구성하고 있는 청담 관절을 비롯한 우리 삼진제약의 제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영상 하단에 URL 다 달아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택배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시키셔야 그 이제 물류가 지금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추석 때는 당연히 배송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문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보니까 밀크시슬, 이뮨는 장거리 운전이나 또 피로 회복에 굉장히 또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하고 어제 잠깐 또 품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물량을 보충해 뒀으니까 어제 품절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박사님 오랜 기간 또 시장을 쭉 보셨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시장에는 변동성이 없던 적이 없었죠. 네, 변동성이 정상이죠. 당연한 네. 네, 변동성이다. 그런데 최근에 음. 변동성 뭐 다른 지표지만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연준에서 발표합니다. 네, 다른 데서도 발표하죠. 이 불확실성 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올수록 오.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또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 포함해서요.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 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음.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역사적으로 높다. 이게 근데 저는 왜 지수가 높다라고 들을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어쨌든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건 향후에 이거보다 더 올라갈 만한 정말 이 강력한 경기가 펼쳐질까 하는 의구심들을 다들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뭐 과거에도 불확실성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그루들도 불확실성은 주식시장 자체에 내재돼 있다라고 하는데 음. 사실 일중 변동성이나 주간 변동성 뭐 심지어는 월간 변동성은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기 변동성. 주식의 장기 변동성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고 음. 그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하고 음. 창조적 파괴와 혁신에 의해서 기업들은 이익을 쌓아간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이 사실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우리 박사님도 항상 이제 시장을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고 저도 방송을 하니까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일 방송을 보니까 하루하루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요.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너무 피곤하고 그럴 텐데 피곤하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묻어두고 뭐 3년 5년 있다가 한 번씩 그냥 열어보는 분들은 뭐 언제 그랬어? 오 그렇게 많이 하락했었어? 오 그렇게 많이 올랐네? 하면서 이제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또 매일매일 봐서 더 그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매일매일 보면 네. 신경쇠약 걸리죠. 특히나 요즘은요. 매일매일 보면 네,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다. 그렇다고 또 저희 방송을 매일 보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이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시장이 올라도 떨어져도 무조건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좀 네. 준비하셨네요.
사실 뭐 7월 중순부터 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두어 달 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컸잖아요. 네.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 실적에 앞서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팩트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은 더 좋은 기업 실적을 또 좋은 모멘텀의 기업 실적을 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영원히 계속 충족되기는 어려우니까 7월 중순부터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뭐 주식시장의 과열, 뭐 약간 과열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좀 싸지 않다, 비싸다. 뭐 버핏 레이쇼만 인디케이터만 봐도 뭐 GDP의 지금 시가총액이 뭐 미국 기준으로 200%고, 그다음에 뭐 PER도 사실 월드뱅크에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한 37년간 뭐 글로벌 증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만 제외하면 가장 비싼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PER 기준이라든지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익이 그거를 이제 버텨주거나 아니면 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꼭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추세는 비슷하게 가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죠. 사실은 연준의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의 안정성,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야 되는 이러한 그 양립되기 어려운 두 가지 기제를 지금 같이 원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더 많은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경기를 버텨준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바람인데 그러려면 일단 경기 지표가 부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또 굉장히 원하고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모순된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특히나 M7 또 말씀드렸던 M7의 쏠림 또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의 고조 이런 걸로 인해서 입지가 좁아졌다.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 굉장히 조그만한 지표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든지 네. 그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게 이제 8월 증시였고 그게 이제 8월에 다시 주가가 회복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네. 9월 초에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지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역적인 지표에 또 9월 초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이런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조금 지금 경기 지표가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로에 서 있는 경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죠.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믿을 지금 기대는 거는 조금 연준의 정책 태도 내지는 앞으로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인하할 것인가에 네. 대한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시장이 일희하면서 좀 이번 9월 중순의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당장의 경기 침체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수준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건 이제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고용 데이터 보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8월 그리고 이번에 나온 9월 데이터 보시면서 이거 경기 침체라고 걱정할 만하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연준이 50bp를 인하할 정도로 네. 지금 급박한 상황이냐, 지금 경기가 조금 무너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10월 초에 나오는 9월 고용 지표로 아마 이제 그 결정을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최근 3개월 고용이 한 11만 7천 개 정도 굉장히 낮아졌죠. 11만 7천 개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작년에 그 고용 신규 일자리 기준입니다. 작년에 네. 신규 일자리가 평균이 25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가
평균적으로는 20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1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최근 3개월이 11만 7천 건이라는 것은 작년 평균이라든지 상반기 평균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할 만하죠. 긴장을 할 만한데 지금 원래 고용 지표라는 것은 후행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고용이 이제 노동 수급이 굉장히 왜곡돼 있으면서 초과 노동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제 조금 과열해서 정상을 지나가지고 침체로 가는 그 경로의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만 경기를 보는데 이게 후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1만 7천 건이라는 11만 6천 건이라는 3개월 평균은 사실은 7월 지표가 포함된 거거든요. 7월 지표가 원래는 11만 4천 건으로 발표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수정치가 나오면서 8만 9천 건으로 수정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 3개월에 7월이라는 특수한 달이 포함됐다. 네. 7월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한 24만 9천 건 정도의 일시적인 해고가 있는 그리고 미시간주 쪽에서 자동차의 네. 여름 휴가, 그 휴가라기보다는 이제 일시 해고죠. 네. 네. 그래서 한 30만 건 정도의 임시 해고가 포함된 굉장히 그 계절성이 큰 7월 지표 8만 9천 건이 포함되다 보니까 3개월 평균이 11만 6천 건이 됐고 이 3개월 평균 11만 6천 건은 과거의 한 반토막이다. 과거 추세에서 이 추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이거는 이제 구인이고요. 네. 밑에 게 이제 신규 일자리인데 2015년에서 19년 평균이 19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평균이 11만이니까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60%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충분히 조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동 수요. 노동 수요가 지금 실업자가 대략 한 711만 정도 되는데 네. 미국이 지금 구인 건수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30만. 767만 건이고 2015년에서 19년 그러니까 경기가 피크아웃 하기 전에 코로나 직전에 평균이 636만이라서 굉장히 좀 평균보다 높다.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자 711만보다는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이 구인 건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게 지금 실업률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좀 고용의 버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구인 건수가 좀 어쨌든 과거 평균보다는 높다는 사실. 네. 그리고 조금 최근 3개월 신규 일자리에 7월이라는 특수한 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7월이 좀 빠지고 네. 8월, 9월, 좀 10월. 그러니까 10월 지표를 보려면 달라질 수 11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연준의 두 달이 생각도 남았네요. 7월이라는 특수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돼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지금 보시면은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2008년이라든지 2000년의 상황보다는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태, 네. 수요와 공급이. 하지만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팬데믹 때 이제 일자 고용을 확보를 못해서 생산 차질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약간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고를 아직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도 미국 기업들에게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호한 노동 수급과 더불어서 이 노동 생산성의 개선이라는 게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해고를 네. 해고는 하겠지만 앞으로 해고를 그렇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급하게 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그러니까 경기의 완만한 둔화를
조금 노동시장이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0월 데이터까지도 약간은 우리가 좀 주춤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11월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다 소멸되고 정상적인 10월에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뭐 역사적으로도 9월, 10월은 미국 시장 힘들었고 지금 10월까지 대선 전까지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11월께 돼서야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혹은 정상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결국 9월, 10월은 그럼 계속 우리는 좀 약간 불확실성을 계속 괜찮을까 하면서 살얼음판 걷는 시장이겠네요. 또 뭐 10월, 11월 되면 그때 또 불확실성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뭐 그때의 1년 내내 불확실성.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노동시장을 지금 뭐 굉장히 좀 세밀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노동시장이 식고 있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식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켓에서 굉장히 괴멸적인 파괴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박한 경기 침체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 네. 그것보다는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M7의 쏠림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조그만한 재료에도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죠. 고용 관련해서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는 어때요? 지금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면은 괜찮지 않나요? 네, 뭐 어제도 보니까 아틀란타 연은이 뭐 3분기 GDP 전망을 2.1%에서 2.5%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올해 뭐 미국 GDP가 2%대 초반 정도 찍힐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 굳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쪽의 경기가 그렇게 뭐 ISM 서비스업 우리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조업은 뭐 사실 조금 안 좋은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미국은 한 2년 정도 제조업이 안 좋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안 좋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시장이 제조업 지수에 또 ISM 제조업 지수에 고용 지수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그 전에 트리거. 안 좋았을 때는 신경 안 쓰고 네. 서비스업만 열심히 보더니 네, 그리고 한 달 지표라는 것은 네.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 지표라는 게 조금 한 달 사이에 물론 이제 한 달 지표가 힌트는 줄 수 있지만 추세가 미래에 중요한 대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급하고 바쁘죠. 네.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달이 지표 혹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네.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경제 지표들은 뭐 서비스업 뭐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도 식고 서비스업 신규 주문도 지금 식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울퉁불퉁하게 식는다고 그럴까요? 네. 조금 좀 가파르게 식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지금 저축도 다 돈도 다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도 지금 일자리가 실업자 한 명당 2.1개에서 지금 1개 정도 수준 1.1개 정도로 낮아졌고 네. 그리고 자발적 퇴직률도 지금은 한 2.3%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자발적 퇴직률도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침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급하게 해석하는 시장의 행태, 네. 그리고 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조금 경기 쪽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마켓 자체의 어떤 쏠림에서 조금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7월 달부터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데 8월 달에 주가가 8월 초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8월 2일과 5일에. 하지만 그거를 다 8월 중에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M7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9월 초에 다시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9월 초에 조정을 보이니까 조금만 숨 쉴 공간이 생기니까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가고 싶어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을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50bp 인하. 네. 근데 그 50bp 인하한다고 시장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제가 않죠. 나오시는 우리 분들마다 여쭤봐요. 그 50bp를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50bp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음, 그거라도 끌어내서 네. 금리를 낮춰야 금리 대비 주가의 밸류에이션, 즉 어닝스 일드, PR이 높잖아요. 네. PR이 높다 보니까 어닝스 일드가 지금 PR의 역수가 5%가 안 되잖아요. 4.7%. 그런데 금리를 낮추면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금리가 경쟁자죠. 네. 주식시장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 부분이라도 끄집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죠. 미스터 마켓이. 그러면 이제 이번 FMC가 진짜 뭐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50bp 이나 할지 25bp 이나 할지를 결정을 이제 곧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25bp 이나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저는 뭐 심지어는 올해 2번밖에 인하를 심지어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올해 3번이나 한다라는 게 은근히 컨센서스가 돼가지고 네, 네. 네. 그리고 3번 중에 한 번은 50bp다. 네. 라는 게 이제 약간 컨센서스 비슷하게 돼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2번이나 이번 9월과 12월 그래서 올해는 한 50bp 이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의 상단이 5.0%로 연말을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나올 9월 FOMC이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도표와 이제 SEP를 봐야죠. 경제 전망을. 그 경제 전망이 나오기 전에 지금 50bp 이나 안 하고 25bp 이나 하고 그러면은 이번 올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트랙이 50bp밖에 인하를 안 하면 내년까지 보면은 얼마 정도 인하를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8일 날 그 점도표가 이제 찍히는. 굉장히 마켓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시장에 위안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50bp를 인하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25bp를 인하했지만 내년까지 금리 인하의 폭을 굉장히 넓게 열어놓는 그러한 뭐 인자한 점도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비둘기적인.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시장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25bp를 비록 인하하지만 시장의 일부 기대와는 뭐 다르게 25bp밖에 인하를 안 하지만 내년까지 저는 한 200bp 인하를 점도표에서 시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5% 그러니까 한 200bp면 8번이나 하는 네. 거잖아요. 25bp라고 네. 가정했을 때. 내년에 올해 2번 하면 내년에 6번. 네. 그래서 올해도 3번 정도를 열어는 놓을 것 같아요. 점도표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6월 달에 이제 점도표인데요. 네. 6월 12일 SEP죠. 그래서 6월 SEP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점을 찍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중간값을 내니까 5.1이 됐는데 이번 다음 주 FOMC에서는 4.70까지 그러니까 4.70이라는 뭐 제가 그냥 한 40bp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인사들의 그동안 발언 이런 것들을 조금 봤을 때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뭐 5대 5다 이러면 의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선거를 한 50일 앞둔 상태에서의 FOMC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뭐 어쨌든 그렇게 매파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파월 의장의 성격상.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왕비둘기죠.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조금 입김이 있기 때문에 4.70 혹은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4.70이라는 것은 최소 2번 혹은 애매하지만 3번까지도 가능할 걸. 그리고 25bp 중에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중에서 한 번은 50bp도 가능할 수도 있어. 라는 쪽에 점도표를 찍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가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이 열리면. 그런데 만약에 올해 두 번이나 했을 때 내년에 최소 몇 번이나 하느냐, 최대 몇 번까지 인하할 거냐라는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데 그렇죠. 저는 올해 두 번, 내년에 최대 6번까지도 점도표에서 열어놓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저희 마스터 클럽 저기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썼습니다. 조금 숫자를 비둘기로. 네. 그래서 3.60까지 혹은 그 이하로 열어놓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조금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나와도. 이번 점도표에서 네. 저 정도 시사를 하게 되면은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다. 경제 전망은 거의 그대로 둘 거거든요. 네. 연준의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그래서 성장률은 내년에도 2.0인데 금리는 뭐 올해 2번, 내년에 6번까지 8번 이상 인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그래.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준 수고했어. 네. 내가 조금 올라줄게.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믿었던 적도 없지만 믿으면 더 뒤통수를 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3프로 뉴욕 방송 3프로 머니톡 네. 그걸 글로벌 제가 머니톡? 캠피셔 회장이 이번에 나온 거를 이번에 네. 봤더니 2022년 5월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75bp는 절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사실은 7월에 바로 한 달 뒤에 75bp를 인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앨런 그린스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연준은 믿을 게 없다. 마켓은 자본주의의 어쨌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연준에 의해서 경기가 움직이고 완벽하게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연준 의장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100%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3월과 6월과 9월 예상을 이제 최근 3번의 FOMC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네. 올해 연말에 대한 점도표를 이제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건데 이 점선이 3월입니다. 올해 3월 FOMC에서. 근데 6월에는 이렇게 후퇴했어요. 네. 중간값이. 그리고 9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시 3월 쪽으로 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3개월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래서 연준은 믿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연준이 어떻게 3개월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연준을 신뢰하는 건데 네.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뚜껑 열어봐야 하는 네, 그러니까 연준도 모른다. 네. 그리고 마켓은 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은 물론 연준이 결정을 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조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어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된다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시고 연준은 그냥 연준으로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답변 저희 이거 간략하게 볼 내용이 아닌데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부분을 항상 우려를 삼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어떻게 좀 꾸역꾸역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 물 드시죠? 네. 내년에는 어떨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것은 네. 이제 미국 회계 연도가 10월 이 시작 연도기 네네. 월이기 때문에 저는 제니 델런이 10월에 돈을 많이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총력전을 벌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0월 증시는 뭐 재무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동안도 뭐 TJ라든지 또 뭐 그동안 단기채를 공급하고 장기채는 발행을 미루고 네. 뭐 그다음에 바이백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바이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공식적인 선거 개입이죠. 미국 재무부에. 네, 그래서 10월 달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거라는 거,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마켓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10월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막대한 재정 지출과 또 국채 발행 증가, 또 올해 회사채도 덩달아 많이 찍고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년까지 200bp 내려도 장기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베어 스티프닝 되는 수익률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단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장기채 금리가 안 떨어지면 결국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는 반감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장기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크게 주는 장기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보임으로써 연준의 금리나 효과를 상당히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해 뿌려놓은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하는, 경제가 꼬인다는 말씀이죠. 어제 JP 모건 그 다이먼 네, 회장이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네, 좀 꼬여있어서. 경기는 추세적으로 조금 식을 것 같은데 뭐 물가와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뿌려놓은 씨앗이. 그런 잘못된 그런 올해 뿌려놓은 씨앗뿐만 아니라 그동안 팬데믹 지나면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쌓였죠. 네, 미국의 총통화도 거의 뭐 고점에서 1조 달러밖에 안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낮아지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데 좀 방해꾼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이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뭐 거의 그냥 예고편 수준이고 내년에는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내년도에는 아마도 뭐 내년에 많이 하겠지만 네. 경기가 식은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벌써 내년 중반 되면 경기가 언제 회복할까 이거 아마 얘기할 걸요. 아, 이미 이제 그때는 예. 식은 거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는 어디가 바닥이고 이제 턴을 언제부터 할 네, 것인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곧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 주식을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우리 박사님께서 저희 인터뷰 할 때 항상 내년 이제 중반쯤 돼서 약한 경기 침체가 그때 시기에 올 수 있다. 지금의 데이터를 보자면 네, 그건 한두 이제 분기. 달라지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오히려 실현이 드디어 왔네. 네. 그거 언제 회복될까? 네, 오히려 바로 그냥 뭐 회복에 초점을 두고 경기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회복의 신호로 볼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죠. 참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앞이 캄캄한데 좀 멀리 보면은 오히려 진짜 9월, 10월, 8월 이럴 때 하락할 때가 단기적인 또 기회고. 네, 그렇죠. 경기 침체로 내년에 뭐 상반기에 시장이 좀 줄줄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그때가 또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2년 75bp를 4번인가 5번 올렸잖아요. 말씀드렸던 7월부터 7, 8, 9, 11. 그런데 주가가 언제 바닥을 찍었습니까? 2022년 75bp를 한참 올리던 10월 S&P 500 3,500이 바닥이었어요.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75bp를 연속으로 인상할 때 얼마나 공포에 질렸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그때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연준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에서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유추해내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연준 자체가 주가 혹은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저희가 뭐 매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또 혼란만 가중시키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내용들을 딱 집합하시고 그것을 이제 딱 뭔가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